이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 이렇게 쭉 한번 얘기하면서 뭐 그때 이제 어떤 경험들이나 좀 안 좋았던 이런 또 흥룡과의 만남 또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부산카 부산카 이제 박진우 씨를 제가 모셔가지고 부산카가 탔던 차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할까요? 이거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생각보다 이제 왜냐면 이제 사람이 살면서 차를 사실은 한 5대 이상 타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 인생을 살면서 보통은. 보통 일반인 분들이. 그렇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거의 1년에 2대씩 차를 바꿔버리니까. 그치. 많이 바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을 이렇게 또 전달을 또 해드리고 또 그런 거에 또 많이 재미를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너의 첫 차부터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제가 형님 영상에 나오는 게 너무 오랜만에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이거 필터링 없이 그냥 있는 생으로. 그대로. 알겠습니다. 제 첫 차, 첫 차가 아반떼 XD였습니다. 아반떼 XD. 아반떼 XD였고 그게 정확하게 2003년식인가 2002년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타던 차가 아반떼 XD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나랑 같이 타는 차. 그럼 따지고 보면 첫 차는 아니네. 그게 나의 첫 차였지. 엄마 차지만 실제로 내가 탔던 그런 느낌? 그치. 엄마 차지만 이제 내가 타던 게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뭐였냐면 첫 차라고 하면 그냥 엄마 차가 첫 차였어요. 그냥 엄마랑 나랑 같이 쓰는. 그치. 그래서 그 어디 엄마가 마트 갈 때 차 써야 된다고 하면은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엄마 오늘 마트 안 갈 거지? 하고 물어보고 내가 타고 가고. 그때 이제 완전히 내 거라는 느낌은 아니고. 절대 아니지. 그럼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겠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줬죠. 어머니한테 사주신 거고 이제 어머니 차를 내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냥 몰래. 아버지 몰래.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첫 차라기보다는 처음 훔친 차. 그치. 뭐 훔쳤다고 하면 맞는 편이죠. 내 명의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처음 빌린 차. 그치. 보험은 들었고. 보험 당연히 갖다 들었고. 엄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이제 또 이제 부산 또 이제 뭐 화명동 불주먹이다. 그치. 뭐 화명동이라는 동네 잘 모르지만 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그 아반떼 XD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아반떼 XD는 블루투스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인데 넣으면 카세트 테이프에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억스 선이 나와 있어. 그 선을 휴대폰에 갖다 꼽으면 휴대폰에서 이제 연결돼서 라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시죠? 굉장히 좀 과학적이다. 근데.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탁탁탁탁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라디오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블루투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보자 2012년 전이니까 2014년도쯤. 그 정도쯤 되겠네요. 2014년도쯤 되겠다. 그 시절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집이 못 살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4년도면은 그랜저 HG 세로 그릴 나올 때거든. 그치.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 차 그 당시에 이제 700 주고 샀던 크루즈도 그 오디오 나왔거든. 음악은 나왔거든. 아반떼 XD잖아. 아반떼 XD 안 나왔구나. 안 나왔습니다. 그런 차를 이제 타고 여자를 만나러 갈 때도 있었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썬캡 그 당시에 썬캡 아줌마들 이거 쓰고 다녔거든. 썬캡 이런 거 다 트렁크에 때려박고 이제 내 차인 척을 해야 되니까. 엄마 거 숨기고. 그치, 숨기고. 막 하얀색 이거 장갑 같은 거. 하얀색 장갑 같은 거. 꽃무늬 방석 이런 거 다 숨기고.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억스선 다르륵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최신 유행 노래 같은 거 틀고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얼마 주고 샀던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폐차 금액 정도에 1,200만 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잘 타고 있다가 나중에 수출 보냈는데 수출도 220만 원인가 보냈습니다. 너 지금은 그러면 어디 지구 반대편에서 뭐 이제 만수르 형님이나 뭐 압둘라 형님께서 또 타고 계시겠네. 무조건 타고 아직도? 있죠 지금. 카세트 테이프 어디선가 넣고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반떼 XD 다음은? 그 아반떼 XD 다음이 이제 포르테입니다. 포르테라는 차를 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중고차 딜러셨거든. 지금도 현역이십니다. 저랑 부산점에 계시는데 2대째 하고 있습니다. 2대째입니다. 가문을 뭐 좋은 직종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이제 내려오는 중고차 딜러 가문인데 가업 승계 중이시죠. 가업 승계 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차하는 차량 중에 포르테가 들어오는데 제가 차를 사달라고 막 쪼르니까 포르테 니 살래? 물어보더라고. 줄래가 아니고 니 살래? 이렇게 아무리 뭐 물어보더라고. 부자 시간이어도 확실해야 또, 되거든. 그렇지. 또 이게 증여가 되거든 안 그러면. 그렇죠. 결제는 확실히 받고. 확실하게 해야죠.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300만 원 주고 제가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잘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했죠. 근데 그 차는 이제 어머님 차를 네. 이렇게 좀 훔친 그런 게 네. 아니라 이제 진짜 오리지널 네 거인 거지. 찐또배기 제 차. 진짜 너 명의로 산.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첫 차네 포르테는. 포르테는 저 첫 차인데 근데 기억이 별로 없는 게 걔는 그 사고가 좀 빨리 났어요. 얼마나 빨리? 한 6개월인가? 아. 4개월인가? 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시켰어요. 그 정도로 크게 났어. 그런데 제가 저 보세요. 아반떼 XD 수출로 보내서 돈 벌었죠. 물론 어머니가 가져가셨겠지만 돈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테. 내가 실컷 잘 타고 있다가 폐차를 했어. 그래서 돈을 또 벌었어요. 왜? 폐차비는 근데 그래도 300만 원 안 넘었을 거 아니야. 네 기억났다. 어. 폐차가 아니고 어. 미수선비 어. 돈을 받고 그 다음 수출 보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수출비 예를 들면은 수출값 한 150 받고 또 미수선으로 한 150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구매한 가격에 비해서 돈을 더 받았었어요. 퉁치거나 좀 더 받았다. 더 받았었어. 아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재테크를 좀 했구나. 그렇죠. 두 번째 차에 그런 걸 좀 느꼈었습니다. 네. 포르테는 300짜리였으면 그냥 포르테 쿱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그냥 포르테. 그냥 1.6 기본. 근데 사탕이 좀 먹어라. 홍삼 제리. 홍삼 제리. 좀 먹어. 진짜 먹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 거지. 그렇게. 진짜로? 너가 또 이게 긴장할까봐 네. 내가 또 이거 한 껌이라도 하나 씹으라고. 보통은 홍삼 아니고 그냥 일반 제리를 갖다 놓는데 몸에 좋은 거야. 이게 홍삼에 와. 저게 있잖아 사포닌 성분인가? 그래서 또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또 포르테 타고 폐차는 아니지 뭐 미수선에서 뭐 수출 보내고. 네네. 그 다음 차는 또 뭐였나요? 그 다음 차가 이제 YF 소나타를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이 왜 YF 소나타를 샀었냐면 포르테를 탔다고 했잖아요. 이 포르테를 산 시점이 아반떼 XD를 타고 바로 포르테로 간 게 아니라 아반떼 XD를 타고 한참 있다가 제가 포르테를 탔었거든. 왜냐면 이 공백기 동안에 군대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 좀 다녔었어요. 또 옛날에 그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그 좌충우도 만국 유람기라고. 만국 유람기 원래 거기서 그 출연자였죠, 출연자. 그 MC로 또 활동하셨던 예.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는 남자입니다. 몇 개국은 안 가봤는데 좀 오래 길게 있었었죠. 한 1년 동안은 이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었어요. 외국을 다니느라 뭐 차가 필요가 없었던 필요가 거지. 없었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중고차 딜러를 수원에서 했었어요. 여기. 그 당시에는 여기 뭐 삐까번쩍한 건물이 없었다고. 논밭이었지. 논밭이었어요, 수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사수가 타고 태워다 주는 통근용 제네시스 쿠페가 있었거든.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했지. 저는 차가 없었어요. 중고차 딜러인데도. 그래서 그거 하고 망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샀던 차량이 포르테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3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원에서 봤었을 때 튜닝카가 이거 멋있다. 멋있지. 그 당시에는 또 막 엄청 젊은 혈기 방방대고 막 그런 차를 타고 싶잖아. 멋있어 보였었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차가 바다다다다다다다 막 지나 너무 멋있더라고. 저거다. 내 다음 차는 무조건 튜닝카를 산다. 때마치 YF 소나타 대포배기가 된 게 대박이다. 곤방대 마우라. 곤방대 마우라. 지금 생각하면 뭔 생각으로 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와 이거다. 그래서 사서 제 앞으로 명의를 칩니다. 그 엄청 재밌게 타고 다녔죠. 근데 이제 그 차량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된 계기가 시동을 켜면은 옆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아파트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지들 막 이렇게 소리가 막 서로 튕겨서 울리잖아. 좀 민폐였구나. 민폐였지.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동네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고바위에 있었거든요.
고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당당당당당당당 해가지고 재빠르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 안에서 또 소리가 커지거든. 방방방방방방 되면서 또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처분을 했죠. 그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나요? 그거는 제가 그 키로수가 꽤 많았던 건데 그 당시에 400 몇십만 원에 주고 사서 잘 타고 다니다가 돈을 안 받고 대차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차 얹어서 내가 얼마 더 주고 다음 차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대차한 차량이 바로 그 다음 차량인데 그 차가 뭐냐면 YF 소나타입니다. 또 YF 소나타. 왜? 거제도에서 아직도 기억난다. 거제도에서 오신 고객님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차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튜닝카를 한번 타봐야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셨는데 튜닝카를 왜 사시지? 왜 살 것 같아요? 모르겠네. 마지막 꿈?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꿈?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내 아니면 맘대로 돈을 못 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지금 아니면 튜닝카를 타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알겠다고 막 차 상담해가지고 이제 차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내 차를 딱 탔는데 시동 걸자마자 바바바바 손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손님이 시동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는 얼마나 해요? 이러더라고. 손님이. 운명적이었네. 운명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차는 파는 차가 아니고 제가 타는 차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차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공교롭게도 그 손님 차가 YF 소나타인데 저보다도 등급이 더 높고 키로수를 좀 짧고 키로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썬루프까지 있었어요. 옵션이 제 건 썬루프가 없었거든. 그래서 맞대차를 합니다. 돈을 안 받고. 너가 좀 드리고? 아니요, 제가 안 줬어요. 그냥 맞대차를 그냥 이제 나는 튜닝비가 있고 손님은 옵션비가 있으니 우리 서로 뭐 저기 합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더 드린다고 했는데도 그 손님이 괜찮다고 엄청 쿨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물물 교환인데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그 약간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내가 있는 방맹이랑 네가 갖고 있는 그 뭐 뗀석기랑 바꿀래? 약간 이런 느낌처럼 돈이 없이 그냥 딱 물건끼리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 부산은 또 그런 낭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이 있다. 부산은 아직까지도 그런 정이 있어요. 그래서 풀튜닝 YF에서 그냥 멀쩡한 YF로 바꿨구나. 조용한 YF로 바꿨죠. 그냥 얘는 멀쩡한 애로 썬루프까지 있는. 멀쩡한 애로 바꿨죠. 그다음 이제 그 썬루프가 달린 YF 소나타를 잘 타고 다니다가 제 군대 선임한테 연락이 옵니다. 친구인데 자기가 차를 바꿔야 된대.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선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차량에 대해 설명 막 해주고 이제 차 보러 갑시다 하고 내 차에 딱 타서 바꿨는데 썬루프가 쥐잉 열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게 썬루프였거든. 지금 이 차는 뭔데? YF 소나타다. 썬루프 있고 이러니까는 이 차는 내가 사면 안 되는 거가? 이래서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사겠대요. 괜찮으면. 그래서 차를 안 보러 가고 바로 등록사무소로 갔어요. 그냥 바로? 그냥 등록사무소로 바로 갔어요. 등록사무소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받고 이전을 쳐줍니다. 차고 안 구해진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불과 1년 안 걸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량을 제가 또 싸게 팔았어요. 그 당시에 500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맨 처음에 뭐 엄마 차 그냥 타다가 그치. 300 모아서 포르테 갔다가 요거 이제 수출 보내고 이만저만해서 YF 올라갔다가 요거 맞대차에서 멀쩡한 YF 가지고 간 다음에 요거 팔아서 또 500이 생겼네 이제. 그렇죠. 500이 넘게가 생겼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에 YF가 형님 아시겠지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형 세단 보러 온다고 하면 전부 다 YF 소나타였습니다. 또 그 YF가 지금은 사실 연식이 오래해서 대부분 그 세타 엔진들이 조금 이제 막 경운기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한 10년 전에는 다들 상태들이 보통 좋았잖아. 맞아. 지금 와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차들이 많지만. 맞지. 보통 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이 불러졌죠. 그래서 그 500 몇십만 원 들고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뭘 샀겠습니까? YF 샀습니다. 또 YF 또 샀어. 또 왜?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잖아. 그 당시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 500이면 뭐 크루즈 샀어. 크루즈는 말리부도 샀어. 그 당시에 보령 미션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기도 하고 라세트 프리미어로 가기에는 너무 양카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그 전에 튜닝카를 탔었으니까 다시는 저런 거 안 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K5는 뭔가 내 성에 안 찼었고 수입차는 엄두도 안 냈었고 그래서 아반떼 타기는 싫으니까 이제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흰 색깔의 썬루프가 없는 이제 와이프 소나타를 사게 됩니다. 와이프만 세대째 가게 된 거죠. 그건 또 얼마짜리였어? 뭐 스펙이 어땠어? 그 당시에 스펙은 한 11만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가격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600 몇십만 원인가? 700 몇십만 원인가? 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흰 색깔 와이프를 잘 타고 있다가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닙니다. 이제 군대 후임이 연락 옵니다. 차 사려고 전화했어요 형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차 사러 온나? 내가 잘해줄게. 와가지고 이제 차 상담해보니까 이 동생도 YF 소나타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상담하고 이제 다른 차량을 보러 갔어요. 그 차는 봤어 실제로.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서 이제 다시 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 차를 딱 탔는데 형님 이건 얼마예요? 그러더라고. 아 진짜로. 아이 진짜로. 아이 진짜로 내 폰에 알았어. 일단 해봐. 네. 일단 해봐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차도 이제 그 친구한테 판매를 했고 그 차는 뒷번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8923 흰 색깔 와이프 소나 8923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잘 타고 있다가 한 몇 년 전에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만저만해서 YF만 세대를 몰아봤는데 그쵸. 그 YF라는 차가 그래서 좀 어떤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YF 소나타라는 차량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다 준 차고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만만한 차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가 훌륭한 차. 그 당시에도 가격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으면 YF 소나타 샀거든. 좋은 거 샀지. 좋은 거 샀죠. 꽤 좋은 거. 근데 지금은 YF 소나타가 브릴리언트 말고요. YF 소나타가 400만원 언저리 5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액 단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YF 소나타를 세대째 네네네. 팔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갔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YF 소나타 흰 색깔 팔고 나서 제가 아마 파사트를 샀었을 거예요. 파사트 갑자기. 파사트. 파사트라고 하면 이제 폭스웨건에서 나오는. 네네네. 아우디에 A4가 있다면 네. 폭스바겐에는 그 파사트가 있는 거죠. 맞아. 그런 식이죠. 그 당시에 이제 파사트 구형 모델이었고 키로수가 20만 킬로가 넘은 차량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됩니다. TDI 2.0 TDI. TDI였죠. 무조건 TDI였죠. 디젤이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름이었는데 이제 파사트 검정색에다가 위에 렉이 달린 차량이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매매 단지에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매매 단지에 들어왔는데 아는 형님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야 진우야 떠발이 나는 차 들어왔다. 때발이 난다. 떠발이? 떠발이 몰라요? 멋있다. 그렇지. 나는 간지가 철철 흐른다. 떠발이 나는 차 들어왔다니 이거 할래?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형님? 이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380인가? 왜냐면 20만 킬로가 훨씬 넘었었으니까 뭐 수리할 때가 언제 많았었어. 뭐 맛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 그쵸. 언제 맛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항상 늘 그렇다시피 내 차는 아니겠지라고 나는 생각을 했죠. 난 아니겠지. 난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를 샀습니다. 그 형한테 소개비를 좀 주고 차를 사와가지고 바로 여름이었으니까 친구들이랑 합천에 그 당시에 그 옐로우 몽키인가? 뭐 이상 뭐 빠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뭐 강에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건달 분들이 이제 바나나 보트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빠지. 입장료 받고 이제 몇 번 태워주고 하는 거더라고. 이쁜 애들은 2바퀴 태워주고 내 같은 사람은 한 반 바퀴 가다가 물에 빠뜨리고 막 바나나 보트 같은 거. 알아서 형 좋나 막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죠. 무튼 그걸 가기 위해서 제 친구 이제 성호라는 친구랑 준엽이라는 친구랑 이제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합천으로. 파사트를 타고. 네, 파사트를 타고. 아침 새벽에 출발을 해서 이제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났었을 때 갑자기 차가 출력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력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구매자한테 당연히 전화를 했죠. 저도 딜러지만 형님 이거 갑자기 출력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뭐 어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뭐 카센터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더라고. 이제 약간 귀찮으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일단 갑니다. 차가
출력이 너무 안 나오는 상태인데도 그냥 30km인가 40km를 밟고 계속 갔어요. 그냥 놀러. 일단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놀았어. 노는 동안에도 이제 정신은 저기 수리비가 얼마나 터질까, 그치.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막 놀고 원래 거기서 1박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저녁에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다시 그 출력이 안 나오는 차량 가지고 원래는 1시간, 뭐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를 한 3시간 걸려서 옵니다. 남자 3명 타고 그것도 3명 타고. 절대 헌팅에서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실패했을 거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카센터가 문을 닫았으니까 못 가고 이제 세워놓고 차를 그 다음날 카센터에 입고를 했는데 워터펌프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멀쩡할 수가 없죠. 20만 킬로 키로수가 넘었으니까. 기니까. 그 당시에는 성능 보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 돈 주고 다 해야 됐었고 있다고 할지언정 20만 킬로 넘었으니까 원래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 생돈으로 그 당시에 몇백만 원 발랐죠 거기다가. 바른 다음에 수리를 끝내놓고 탈만해졌을 때 이제 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형한테 전화가 옵니다. 판매자. 판매자한테 전화가 와서 내 아는 지인이 딱 네가 타는 거 찾고 있는데 네 팔래?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수리는 다 해놨지만 이 차에 뭔가 질린 상태였거든요. 형 A4처럼. 그러니까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치. 나 그냥 좀 마음 편한 차를 가고 싶다. 바로 그거네. 딱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여자친구들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통통 튀고 자극적인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들도 있고. 맞지. 근데 통통 튀고 이제 자극적인 여자분들은 좀 만나다 보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편안한 여자랑 만나서 마음 편히 살고 싶고 이런 마음 들잖아. 딱 그쵸. 그거 같아 차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형 지금 마음 편하세요? 마음 편하지. 마음이 편해야 돼. 네네네. 사람이. 너 좀 아니구나. 얘기해 일단. 예, 어디까지 했죠? 그거 마음 편한 차로 간다. 이제. 마음 편한 차로 가고 싶다. 그래서 산다는 사람이 나왔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팔았죠. 팔고 나서 3달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게 배터리 위에다가 보조 배터리 타는 게 유행이었거든.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차가 그게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이었어요. 제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이었는데 3달 뒤에 그 차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 보조 배터리 터져서. 보조 배터리에서. 그게 막 활활 탄 게 아니고 전소가 된 게 아니고 불이 살짝 나가지고 연기가 좀 났구나. 그거 쇼트가 터져가지고 쇼트가 나가지고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였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전자장치에 대해서 뭐 단 거를 절대 안 살고 안 팝니다. 맞아.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타는 동안에는 어땠어? 뭐 그 파사트라는 차의 어떤 성능이나 연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그때 수입 잡봉에 취했잖아. 다르다. 다르다. YF랑은 뭔가 달라 확실히? 다르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YF 소나타는 하차감이란 게 없었어요. 제가 하차감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파사트를 타고 처음으로 하차감을 느꼈어요. 뭐 어떻게 느꼈죠? 일단 파사트, 여러분들 지금 파사트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대다수일 건데 그 당시엔 어떻겠습니까? 더 모르지. 그치. 그냥 수입차인 거야. 지인들 만나더라도 이제 친구들이 소개할 때 그 당시에 뭐 제가 유튜브로 유명하지 않았었으니까 이 친구 뭐 부산가 박진우야 이런 소개를 안 하고 이 친구 차 파사트야. 그런 얘 수입차 타. 얘 수입차 타. 신차 가격이 뭐 4천 몇백 5천만 원짜리야. 380에 샀지만. 380에 샀지.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뭐 먹는다고 시키라. 딱 해주는 거지 이제. 또 품위 유지 좀 들었겠네. 그럼요, 형님.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자리를 이제 잘 봐야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주점 같은데 가도 뭐 얼마 안 나왔었으니까 뭐 하차감이라는 거 처음 느껴봤다. 그래서 옆자리에 친구를 태우더라도 나이가 다 어리니까 친구들도 와 이 차는 뭔가 다르다. 승차감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었고. 너 잘 나간다. 브레이크도 잘 된다. 그럼요. 와 확실히 나 미끄러지는 것 같다. 승차감 진짜 좋다. 막 이랬었었고. 뭐 그랬죠. 이제 눈도 못 맞췄지. 그 당시에는 형님 파사트 타고 서면 저기 부산 사람들 서면 1번가 하면 다 알거든. 서면 1번가에 3바퀴 반 돌면은 사람들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그 정도로? 그러네. 창문 반 딱 눈까지만 보이게 딱 내리고 3바퀴 반. 음악 틀고 크게 틀고 이제 둥칫 하면서 3바퀴 반 돌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기립박수 쳤어. 그 정도. 그 정도였지. 그래가지고 파사트인데 파사트 CC도 아니고 파사트가 그 정도 됐다. CC였으면 아빠 차인 줄 알지. 이제. 차라리. 차라리. 파사트니까 먹혔던 거지.
아무튼 저한테 처음으로 하차감이란 거를 알게 해준 고마운 차량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또 뭘로 갔나요? 그래서 파사트 89. 그 다음 차량은 꿈의 차였던 음. 3 시리즈를 뛰어넘는 5 시리즈로 갑니다. 오. 그 다음 근데 차량. 진짜 좀 이제 네.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쵸. 좀 좋은 차로 갔네. 그쵸. 누가 들어도 와 이건 진짜지 이제. 임마 이거 찐이다. BM 따르 중인데. 그쵸. 음. 임마 이거 찐빼이네 음. 라는 생각이 드는 BMW 520D로 갑니다.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사게 된 거야? 그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팔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 이력이 1,000 몇백만 원 정도 잡혀 있었었고 키로 수가 약 20만 키로 정도 돼가는 좀 사건 좀 있는 차였네. 사건 좀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하체 리프트를 딱 띄워보는데 하체가 싹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체 정비가 돼 있어. 정비가 돼 있어. 하체가 하체에 뭔가 부품을 털었던 차량인 거예요. 정비사가 그 당시에 그 차를 봤던 정비사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 부산점에 부산 카센터에 있는 정비장 있죠. 그분이 그때 모르는 사이였는데 내 차를 봤었단 말이야. 차 너무 좋은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손님한테 말하니까 손님이 부르는 금액이 그 당시에 1,000만 원 초반대 불렀었을 거예요. 키로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제가 타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래는 조금 타다가 팔아야지 했는데 차가 너무 좋아서 계속 타던 차량이 5 시리즈였다. 2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뭐 어떤 부분에서 좋았죠? 뭐가 달랐나? 좀 하차감이죠. 하차감? 하차감이 뭐 그러니까 정확히 좀 어떻게 좋았다? 일단 5 시리즈 타고 나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여자분들도 아니 뭐 여자분들도 물론이고 하다못해 헬스장 주차 관리인 아저씨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차!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차 빼!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 진짜로 와이프 소나타 타고 갔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그 BMW 타고 이게 창문 올리고 가면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차 타고 딱 들어가는데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로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주차장 넣고 가면서 내가 느꼈지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입차가 명함이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좀 예쁘거나 잘생긴 애들은 네네. 세상이 다 친절하다고 하잖아. 저는 많이 나는 많이 느껴요. 그래? 나는 많이 형은 잘 모르겠는데 난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겠구나 어쨌건. 그럼요. 다 나한테 잘해주고 그럼요. 좀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차은우 씨는 아마 세상 살기 엄청 편할 거예요. 뭐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냥 뭐 버스를 탔는데 어떡하지? 교통카드를 안 갖고 왔네. 내가 찍어줄게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아마 버스에서 100만 원이 모이지 않을까? 막 그럴 수도 있다. 택시 타 하면서 막 돈 주고 막 나였으면 바로 이 새끼 봐라 너 저번에도 그랬지. 그런 적 없는데 바로 그럴 텐데. 맞아. 아무튼 좋은 차를 타면 또 그런 게 또 있구만. 그쵸. 그런 것도 있었었고 일단 두 번째로 연비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렇지. 또 520D 하면 또 연비 좋기로 워낙 유명한 차지. 그쵸. 그 차는 실제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쭉 탔었어요. 그럼 20만에 BMW 사가지고 몇만 킬로까지 타고 팔았습니까? 약 한 5만 킬로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많이 탔네. 네, 많이 탔었어요. 5만이면 뭐 지구 한 바퀴니까. 그쵸. 지구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냥 헐값에. 헐값에 팔았죠. 하긴 근데 뭐 또 20만하고 또 25만이 넘어가면 또 다르거든. 완전히 달랐고 근데 사실은 팔기 싫었어. 왜냐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차들이 나는 이미 5 시리즈를 맛봤는데 그렇지. 위로 가야지 또. 위로 가야 된다. 밑으로는 또 못 가거든 차가. 다운그레이드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뭘 사야 되노? 라고 생각을 하다가 팔고 나서 이제 바로 벤츠로 갔죠. 이제. 벤츠 E 클래스. E 클래스. 그럼 왜 업그레이드 했네? 아니지. 옆으로 갔네. 업그레이드인데 왜 그러냐면 연식이 훨씬 더 좋았어요. 제가 탔던 그 5 시리즈가 2013년식 F바디 이제 13년식부터 이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벤츠는 2016년식인가 2017년식은 좀 탔었어요. 그거는 완전 뭐 이제 거의 뭐 세핑 안에 그 UFO 가다 나오는 거. 끝났죠. 그걸로 간 거구나. 그게 이제 막 전자 계기판에다가. 전자 계기판 쫙 막 여기 막 그 부메스터 오디오 드링 돌아가고 그거. 돌아가진 않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뭐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이래서 그거 탔었을 때는 뭐 그냥 뭐 끝났죠. 사실 뭐 어떤 누구를 그 차에 딱 태우더라도
니 성공했네. 어. 와 임마 이거 성공했다. 속된 말로 좀 인사가 좀 된다. 인사되죠. 인사 2번 됩니다 정확하게. 그건 얼마짜리였어? 그게 꽤 비쌌어요. 그 당시에 3천 몇백만 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제 좀 이게 좀 옷가네가 좀 있었구나. 이것도 있는 게 제가 카포의 길을 그 당시에 또 갑니다. 왜냐면 모아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이 차를 내가 타봐야 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타봐야 팔지.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스스로 정신 이걸 좀 하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잘 타고 다녔었죠. 그 당시에도 잘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차량에 대한 고민을 가장 안 했던 시기가 아닌가. 더 이상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다음 차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나는 아직도 실내는 포르쉐보다 벤츠가 더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 하나도 안 부러웠었어요. 롤스로이스는 좀 부럽잖아. 그래도. 그건 좀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 롤스로이스는 좀 부러울 것 같긴 해. 그치. 여기서 이제 또 뭘 제가 많이 했었냐면 그 차를 딱 사가지고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짬내가지고 딱 친구들 만날 때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서면에 1번가를 2번가랑 같이 2번가도 있어? 2번가가 있어요. 뭐 3번가도 있어? 아니 없어요. 2번까지? 2번까지만 딱 인사되는 게. 그래서 서면 1번가와 2번가를 정확하게 5바퀴 반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돕니다. 출근했구나 글로. 출근했지. 그 당시에 창문 딱 똑같이 내려놓고 5바퀴 반 돌아도 그 돌면 뭐 좀 뭐 좋은 일이 좀 생겨? 어때 좀? 박수를 쳐주지 사람들이. 그 정도 말고 좀 그럼요. 어떤 인연이 좀 생긴다. 좀 직접적인 뭐가 좀 있어? 왜냐면 이게 카포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되기 때문에 차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음식점에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팅밖에 안 되는 거야. 길팅밖에. 길팅. 그러니까 길에서 길거리 연팅. 야 탈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좀 그게 좀 뭐가 좀 그 당시에는 좋은 일도 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의 상태에 대비해서 제가 길팅을 시도를 안 했었어요. 네. 그냥 방구석 여포처럼 여기까지만 내려놓고 이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와 이쁘다. 그 정도만. 이 정도만. 그러면 이제 여자가 딱 지나가면서 음흉했구나. 음흉했지. 또 부산 시장이 또 좁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말을 걸었다가 까이면은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 건너거나. 부산 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좀 형들이 조금 네네네. 좀 이렇게 강력하시고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 그치. 그런데 혹시 서면 같은 데서 이렇게 너가 뭐 또 벤스 몰고 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돌고 있으면은 누가 또 야 너 뭐 아까부터 왜 왔다 갔다 해 막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왜냐면 사람 없어? 부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아는 사람을 계속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한 10살 나잖아. 그럼 보통 아는 사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지 10살 차면. 그러면은 이제 10살 차이 위에 이제 부산 사람이 몇 살이고? 하면은 제가 10살 어립니다 형님 이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니는 모를 수도 있겠는데 한 5달이 밑에 니 뭐 김덕배 아나 이런 식으로 물색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서로의 위치를 좀 이렇게 스카우터로 좀 재보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한 10살 어린 후배가 이제 제가 3살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5살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센 척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위에 또 선배가 그럴라.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한번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접점이 딱 돼야 이제 와 임마 이거 내 동생이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좀 착하지만 조금 약간 그런 남자다움. 네, 남자다움이 있다. 저 포함해서요. 네, 저 그렇게 막 벤스 타고 돌아다닌다고 시비를 걸고 그러진 않고. 그러진 않지. 그 그냥 정도로 뭐 네 누구 아냐? 너 저기 뭐 5다리 밑에 진우 알아? 뭐 요 정도만 한다. 그 정도만 되지. 근데 만약에 길팅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아는 형님의 여자친구였다.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지 그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뜨거운 심장 해야죠 뭐. 그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뜨거워지는 거죠 바로.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으면 어때?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끝나는 거야? 아는 사람 한 3명 정도 있어야 해결이 돼요. 한 명 갖고 안 돼? 한 명 갖고 안 돼요. 그 정도 일은? 그 정도 일은 아는 사람 한 3명 정도는 이제 걔 원래 진짜 착한 앤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걔가 벤치 타서 기분 좋아서 그랬나 봐. 이렇게 3명 정도는 얘기해줘야 전화가 한 3통은 들어와야 넘어간다. 그렇죠. 한 통 갖고는 그럴 때는 쉽게 못 넘어간다. 근데 한 통 가지고도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절대 때리진 않습니다. 가까이 가는 막 이렇게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코가 맞다 하도 어. 주먹은 서로 날리진 아. 않아. 밀칠 수는 있거든. 어. 신기하게 주먹은 안 날리더라고. 뭐 밀치라든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든가. 그렇죠. 뭐 거의 뽀뽀할 기세로 이렇게 하는 그럼 건 있어. 들이댄 다음에 뭐해? 니 누구 알아? 이거 하는 거야? 또? 계속 아는 사람 나올 때까지 해야 돼. 그래, 계속. 근데 만약에 이게 어. 진짜 치고받고가 벌어진다. 그럼 끝장을 보는 게 끝장을 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치고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쌩까잖아. 근데 치고받고 나서도 하고 이제 중간에 아는 사람이 이제 너희들 왜 싸우노? 또 아는 사람 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미안했다. 그러면 나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밈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라니까. 그런 걸 본 적도 있고. 그냥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형님. 그냥 매일매일이 그랬어. 나는 지금도 우리 부산가에 부산 분들 오시면은 물어봐요. 누구 아냐고? 누구 아냐고 물어봐요. 그냥 손님인데. 손님인데. 차 사러 오신 분한테 왜? 뭐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냥 서로 뭐 거리 한번 재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약간 한번 재보는 복싱에서 앞손 대결처럼 이렇게 살짝 리치 한번 재보는 거야. 왜? 아니 알아서 뭐 어쩔 건데.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 물어보면 저 섬에서 왔습니다. 섬에 누가 아세요? 그럼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잖아. 이제 그게 좀 발전을 하면은 식당으로 넘어갑니다. 식당까지. 서면에 누가 아세요? 모를 확률이 높잖아. 당연히 모르지. 서면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강산 식당 아세요? 내가 아는데 거기에 내가 거기 옥수 단골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니네 동생이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사장님하고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그런 건 안 중요하지. 그냥 단골인데. 그냥 단골인데. 그냥 혹시 저기 청기와 해장국 아세요? 근데 예, 저 청기와 해장국 자주 가요 하면은 야 동생 이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벤츠 E 클래스 타면서 뭐 서면 5바퀴 돌고 네. 그 탔어. 그거는 왜 팔았나요? 그거를 판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겸손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당시에 E클래스를 타고 사실은 제가 좀 잘 될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뭐 똘갱이라는 것도 이제 그때 좀 흐름을 잘 탔었었고 조금 어깨가 좀 올라갔었어. 그 당시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판 이유가 이제 좀 겸손을 찾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아는 형님의 형수님이 그 차를 샀는 너는 거라고. 그냥 다 아는 사람한테 파는구나. 이거를. 신기하게 내가 가진 거를 자꾸 뺏으려고 하더라고. 그니까 너가 갖고 있으면 좋아 보이나 봐. 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산 사람이. 상원이 형 형수님이. 나 그 차가 사갔어. 그 차구나. 내 차를 사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싸게 팝니다. 싸게 500만 원 싸게 팔았어요. 시세보다. 샀을 때보다? 네, 시세보다? 시세보다.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었고 시세보다 500만 원 싸게 판매합니다. 워낙 친한 형님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닝을 탑니다. 모닝으로? 갑자기? 은색깔 모닝. 그래서 그 차를 딱 타니까. 근데 원래 차가 그렇게 한 번에 다운그레이드가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닌데 제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닝을 딱 타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헬스장 주차 관리 아저씨 그 다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뭐 이거 나왔는데 내가 헬스장을 꾸준하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몸통 엄청 좋았단 말이야. 진짜로 그 아저씨가 오래 일을 하셨거든요. 왜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근데? 왜냐면 주차 타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타워에 넣기 싫어하니까 타워를 쌩 지나서 가버리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자주식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쵸. 여기에 룰대로라면 또 기계 넣어야 되니까 그 접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로 또 그렇다고 나이 차가 거의 한 30살 차이 나는데 이거 전투력 측정기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서운했던 게 이제 YF 소나타 탈 때는 주차 타워 넣어야 되고 OCG 탈 때는 자주식 주차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수입차는 또 안 넣어도 되는 거야. E 클래스도 자주식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모닝으로 딱 바꾸고 간 첫날에 그 딱 해버리더라고. 들어가라 바로 들어가라.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네 차 똥차니까 갖다 넣어라.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들리니까 약간 자격지심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대로인데 내 차만 바뀌었을 뿐인데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고.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했다 했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무시를 하더라고. 막 도로에서도 서면도 안 나가게 되고 서면 그 차 타고 나면 썬팅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한 바퀴 돌면은 바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타코야끼도 바로 날라올 거야. 타코야끼가? 네, 서면에 타코야끼 많이 팔거든. 타코야끼 바로 넣었을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좀 서운하다라고 했는데 한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모닝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그 부산에 손님들이 오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모닝을 타고 배웅을 갑니다.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이제 모닝을 타고 배웅을 갔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거죠. 나는 모닝을 타면 안 되겠다. 나를 낮게 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일까지 낮춰서 보는구나 또 사람들이. 이게 손님들을 또 이렇게 모시러 가거나 할 때는 그쵸. 아무래도 좀 모닝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회사가 좀 어렵나? 그렇지. 요즘에 좀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나. 갑자기 벤츠 타던 양반이 모닝을 타네?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차량들이 수출로 엄청 비싸게 나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닝을 처분하진 않고 들고 있고 바로 지박에는 삽니다. 바로. 그때 뭐 그냥 한 방에 그러면 한 10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다. 바로 그냥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할 때 현금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좀 무리를 많이 해서 리스로 삽니다.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1.7억 1.7억 1.7억짜리 차량을 제가 리스로 거의 뭐 집 한 채 값. 그쵸. 집도 없는데 제가 정말로 그 부산역 앞에 맞은편에 있는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그 원룸에 살았었는데 그 지바겐에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경우도 있었고. 전설 속에 그 원룸에 주차된 지바겐 차주가 너였구나. 그게 접니다. 원룸에 살면서 차는 지바겐. 그렇죠. 근데 지바겐이라는 차는 그 비싼 만큼 확실히 뭔가 좀 효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차를 타봐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바겐을 타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일단은 지바겐을 타면요. 사람들이 저를 카푸어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높은 차라서. 너무 높은 차량이라. 당연히 현금 한 20억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집은 뭐 마린시티나 뭐 광주 해운대 막 있고, 해운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저기 서울에 뭐 성수동에 뭐 어디 뭐 비행기 타고 라면 먹으러 가고 그냥 그 정도로 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가는 대화 자체가 달라져요. 지방에서 딱 내렸는데 야 PC방 갈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지고 품위 유지가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뭐 네 누구 하나 이것도 필요 없어? 부산에서도? 그 누구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누구 하나야? 야, 네 그 지방에 타고 다니는 금마 아나 이렇게. 그게 너야. 그게 저다. 제가 이제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니 화명동에 박진호 하나? 지방에 타는 걔 하나? 금마 말한 거 맞나? 맞다. 내 금마 친구다. 와, 니 금마 친구다. 그럼 우리 친구다. 이게 진짜 의미 있다. 그쵸, 그 이제 누구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누구가 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 번 말이 와전이 되면 심해지거든요. 그렇지. 걔 뭐 조금 돈 많대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걔 재벌이래. 한 2달 지나면 걔 일론 머스크래. 돼 있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부산이 그게 좀 빨라요. 많이 빨라. 많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는 사고 한 달 있다가 탕탕 튕겨가지고 내한테 들린 말이 박진호 돈 존나 벌어가지고 슈퍼카 4대 있다더니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뭐 부가티 시론 없는데 뭐 시론도 뭐 매입 잡을까 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지바겐을 사라. 그런 이제 보여지는 건 말고 차의 성능적인 거나 뭐 연비나 뭐 가격 대비 뭐 그런 건 어떤 것 같아? 지바겐이라는 차가. 지바겐은 왜냐면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드림카다 보니까 안 타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란 말이지. 탔던 사람한테. 일단 개쓰레기입니다. 진짜 왜 방송 전까지? 그런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좋은데 그냥 실질적으로는 좀 쓰레기다. 어떤 면에서? 이건 제가 차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연비가 극악입니다. 얘가 고급 휘발유를 처먹거든요. 근데 얘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실제 주유를 하고 평균 연비가 5 정도 나오면 좀 잘 나온 편? 연비가 일단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차감이 쓰레기입니다. 연비가 안 좋으면 보통 승차감이 좋은 거는 그치.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S클래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S클래스,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지박에는 승차감도 안 좋은데 연비도 안 좋아. 승차감이 왜 안 좋을까? 에어서스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라서 뭐 그렇다는데 바디온 프레임이라서. 그러니까 뭐
안 좋습니다 일단. 운전석은 그나마 괜찮은데 뒷좌석에 이제 누구를 태우면 형님 3번 4번 뭐 추간판 추간판 탈출증 그거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바겐이 박스 차잖아. 그치. 레이도 마찬가지고 그치. 바람 많이 불 때 또는 다마스 타시면은 바람 저항력이 느껴지거든. 공기 저항이 공기 저항이 느껴져요. 근데 지바겐이 그게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앞에가 이렇게 네모나니까. 맞아요. 지바겐은 이렇게 돼 있거든. 레이는 약간 뭉툭해요 이렇게. 다마스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바겐은 이렇게 완전히 직각으로 돼 있지. 거짓말 안 치고 핸들이 바람 많이 불 때는 이렇게 된다니까. 그 큰 차가. 그 큰 차가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공기 역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디자인이지. 그냥 보기가 예쁜 거지. 그냥 개 쓰레기죠. 안 좋은 게 아니고 공기 역학적으로는 쓰레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연비 안 좋고, 네. 승차감 안 좋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안 좋고. 그치만 지금 당장 지바겐 사라. 그만한 차가 없다. 그래도 사야 된다. 그래도 사야 된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거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바겐을 팔고 나서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또 그 지바겐 말고 또 탔던 차가 또 있나? 말 안 한 거? 테슬라 모델 3 탔었어요. 모델 3는 좀 어땠어요? 그 차량은 제가 봤었을 때 저한테 전기차라는 고정관념을 좀 깨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전자기기다. 전자레인지랑 똑같은 거다 얘는. 근데 고정관념은 좀 저한테 있어서 좀 많이 깨졌고 남들이 자산 측정을 하지 못하는 차량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타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적정한게끔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카푸일 수도 있거든. 테슬라 모델 3가 비싸요 여러분들. 비싼데 자산 측정이 불가능해. 마치 구형 제네시스처럼. 맞아. 그 시계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계를 차면은 뭐 어느 정도 급이다 이런 게 있는데 애플워치는 그치. 그 자산 측정이 안 된다. 그치.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닐까? 맞지.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탈 때는 조금 자유로웠다. 사실은 지바겐을 사면서 제가 공개하기 좀 꺼렸던 이유가 전마 저거 뭐 중고차 팔아가지고 돈 뭐 많이 벌었네 까지는 괜찮은데 전마 저거 중고차 팔이 새끼가 지바겐을 타네? 사기꾼 새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사실 좀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좀 숨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테슬라 모델 3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이 안 되니까. 스카우터가 그냥 작동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돼 버리니까. 모델 3 타는 사람인갑다. 스마트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차는 뭐 이제 뭐 운동 성능이나 네네. 뭐 이런 뭐 장단점 같은 거는 뭐가 있었어? 일단은 엑셀을 밟으면 전기차를 처음 타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거야. 엑셀을 밟잖아요. 그러면은 렉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밟는 그 깊이만큼 차가 튀어나갑니다. 맞아. 그냥 무저항으로. 눈 깜짝할 새 내가 100km 넘게 달리고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하면서도 좀 혁신적이다라고 많이 출력이 느꼈었고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편했어. 소모품이 뭐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오일류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그 테슬라 모델 3를 사고 한 3일 동안은 제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주차장에 한 2번씩 내려갔었어요. 거짓말 안 치고. 충전 안 됐을까봐? 아니요, 불날까봐. 불날까봐. 그 당시에 화재 막 이런 거 엄청 겁 많이 줬었거든. 뭐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었다, 뭐 어디서 불이 났었다 이런 얘기가 한창 많이 들릴 때인데 내가 충전기를 꼽아놓고 집 가서 자는 동안에 뭔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내 차만 타면 되는데 혹시 옆에 차한테 다 태울까봐 나 돈 없는데 그래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될까봐 그 걱정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테슬라는 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 차 상태를 그거 확인하고 이것도 못 믿어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차 보고 그다음 들어왔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불안해했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단점 없어요? 테슬라 모델 3는 제가 그 지금 와이프를 이제 태운 적도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일 때 태운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말이 없어지더라고. 태우면. 그래서 내가 되게 차 안에서는 조용해지는 타입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게 저 차 타면 멀미가 난대. 근데 전기차가 나도 좀 옆에나 뒤에 타면은 살짝 멀미가 나더라고. 나 택시 타고 가다가 한번 중간에 세워달라는 적도 있어. 멀미 나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아이오닉인가 그 전기 택시 타고 가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이게 어, 뭔가 울컥울컥하고 이러니까. 운전석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 운전석은 안 그런데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특히 폰 하면 그래. 맞아. 폰 안 하면 좀 괜찮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게 된 그것도 있죠. 단점이 있죠.